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면의 주식뉴스공장 7월 18일 수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닝 브리핑에서 오늘 일단 파월 연준 의장이 또 하원 연설 부분들이 될 예정입니다. 어떤 코멘트가 나오는지 내일 아침 모닝 브리핑을 통해서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오늘이 7월 18일입니다. 이번 달, 그다음 다음 달 초 7월 31일과 8월 1일 날 FMC 회의가 예정이 돼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아침 모닝 브리핑에서 코멘트를 좀 드렸던 것처럼 풋에 파월 연준 의장의 파월풋 무역 논쟁에 대한 어떤 불안 심리 부분들을 기자회견에서 좀 설명을 했죠. 이걸 먼저 첫 번째로 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 어제 다우지수라든지 나스닥 신고가 특히 실적 관련된 부분도 부각이 좀 되면서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경기에 대한 자신감, 그 다음에 파월 풋에 대한 가능성, 이 코멘트가 되면서 종목군별로 반등 부분을 일으켜냈죠. 우리나라 시장도 오전장에는 긍정적인 움직임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선물 1000계약은 아니지만 선물 플러스 그 다음에 전기전자 쪽을 주축으로 어제 지금 시장 자체가 실적이다 보니까 실적의 기대감 자체가 제일 좋은, 그리고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죠. 우리나라 섹터 같은 경우는 순환매 돌다 보니까 오늘은 전기전자 쪽, 특히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쪽에 그 다음 LG전자 쪽에 오전장에 반등 부분들이 일어나다가, 그러다 어느 순간 오전장 반등 부분들에서 조금씩 꺾이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 이유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모든 변동성이 일어났을 때 100%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떤 꺾이는 변곡점의 요건들을 어디 시점에서 어떤 내용 부분들이 만들어갔는가를 찾아가 보면 반대로 그 요건이 풀렸을 때 반등 포인트가 좀 생길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시장의 환율이 지금 1130원, 1120원대에서 1130원대 이 라운드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위급 왕치산의 등장 가능성이 최근에 우리 기술적 반등 부분들이 이끌었던 하나의 요건들이 되고, 시간은 한 달 반 정도 남아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근데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어떤 코멘트 부분들 별로 나오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 오늘 시장의 변동성을 이끌었던 하나의 요건 부분들은 위안화입니다. 위안화 기준치 1달러 6.69 정도에서 1개월 내 최저치로 아침에 고시가 됐고, 이로 인해서 그때부터 조금씩 외국인들의 선물 드라이브 부분들을 좀 걸었어요. 그래서 한 500계약 정도로 시작했던 게 장중에 거의 3,000, 4,000계약까지 이렇게 쭉, 여기에 이제 오후장 들어서 위안화 가치가 6.67 최근 고점 부분들 넘어서는 파동 부분들이 나오면서 종목군들이 더 추가적으로 하락 부분이 나오다가 밑에 밑꼬리가 살짝 좀 들어왔죠.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에 파월 연준 의장의 코멘트 부분도 중요하고, 여기에 이제 자동차 관세 7월 19일입니다. 내일 현지 시간으로 미국 상무부에서 자동차 관세 공청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특히 유럽 지역 내에서는 독일이 상당히 이 부분을 예의주시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GM도 GM 외에 미국의 자동차 산업 연합이 7개 단체가 트럼프의 관세 철회 촉구를 서한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약간 편이 갈렸어요. 어떤 편이 갈렸냐면,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이제 25일날 다음 주죠. 워싱턴 회동 부분들을 하니까 공청회 이후에 트럼프는 양보를 바라는 거고, 자동차 관세 인하 협상 부분들을 제안을 할 건데, 첫 번째로 프랑스라든지 일부 회원국은 별로 강공 드라이브 부분들 하자라는 쪽에 어떤 코멘트 부분들이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민감하죠. 그래서 독일은 서로 관세 낮추는 무역협정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것은 계속 진행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번 주에 역시 G20 재무장관 회의, 그리고 이제 오전장에 나왔던 게, 아직 문우신 재무장관이라든지 중국의 고위급
G7하고 G20 뭐 이런 회의 부분들이 있는데 별다른 중국과의 미팅 부분들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라는 코멘트가 들어오면서 오늘 시장의 변동성의 키워드 부분들은 위안화예요. 위안화가 지난번에도 6.67이라는 가격대를 이걸 넘어서면서 시장에서 그 무역 논쟁, 왕치산이 나왔는데 그 다음 동작 부분들이 나와야 되겠죠. 나오지 못하니까 시장은 눈치 보기를 슬슬 하면서 자동차 관세 부과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 관세가 부과가 되면 수입차 가격이 뭐 거의 한 6,000달러, 5,800달러 정도 상승을 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뭐 시장 예상은 판매 수량 자체가 200만 대 정도까지 축소될 수 있는, 그래서 GM도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서 모터사이클 업체도 반발, 해외로 기지 이전하겠다라는 코멘트 부분이 나왔고, GM도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 보면, 미국 GM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생산해 가지고 이 물량을 거의 들여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 관세 부과가 진행이 되면 미국 판매량의 거의 30% 중반이 해외에서 생산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 경쟁력 부분들이 있겠죠. 양날의 칼이에요. 그래서 GM도, 그 다음에 뭐 도요타라든지 일본 업체들도 뭐랄까 약간 리스크 부분, 불안 심리 부분들이 형성이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안화가 정고점 부분들을 돌파를 했습니다. 뭐 신호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 풋에 대해서 가능성 부분을 열어놨기는 합니다만은, 이 명확한 회의의 결과 부분들은 7월 31일과 8월 1일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발표 부분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어떻게 보면 또 한 2주 정도 붕 떠 있는 상태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저녁에 또 시장에서 파월 연준의장의 코멘트, 항상 보면 근데 정치권이라든지 정책을 위반하는 이 주체 같은 경우에는 뭐 지수가 급락이 나오는가, 아니면 숫자상으로 숫자로 보이는 거죠. 주가의 급락 부분들이 나오는가, 지난번 JT처럼 주가의 급락이 나오는가, 숫자로 보이는 거고 명확하게, 아니면 경제 지표가 뭐 실업률이 뭐 몇 퍼센트로 했는데 몇 퍼센트 이상으로 나온다든가, 그러니까 명확하게 보여지는 현상, 아니면 어떤 위기감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을 시켜서 급변동성이 나오면 그때 이제 뒤늦게 움직이려고 하는, 해결하려고 하는, 그때는 마지못해 그 압력을 받으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기조 부분들이 좀 보이죠. 그 선상에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의 변동성, 근데 전기전자 쪽은 오늘 그래도 반등 부분들을 좀 잘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좀 집중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그리고 막판에 어떤 저가 매수들 일부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번 주 후반에, 오늘 이제 수요일이기 때문에 내일과 목요일 계속적으로 지금 뭐 종목장에서 좀 약하긴 합니다만은 위안화 가치 변화, 그 다음에 왕치산이 지난주에 휴련을 했는데 그 다음 전략은 뭐냐, 어떻게 접근 부분을 할 것인가, 여기에 왕치산과 그 다음에 유럽과의 무역 분쟁, 무역 논쟁, 특히 자동차 관련된 관세의 시장의 초점 부분들이 오늘 계속 노출이 좀 됐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면서, 이로 인한 변동성이 오늘 종목군의 일부 오후장들은, 오전장의 시작 부분들은 양호했지만 장중에 변동성을 일으키는 하나의 요건이 됐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7월 18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